정부가 경제장관 회의에서 포항 영일만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기업 유치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내용을 부풀린 엉터리 보도자료 때문에 지역민의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종 황제가 독도를 울릉도 부속섬으로 명시한 독도의 날인데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미국과 일본의 외교 문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어제 경제장관 회의에서 포항 영일만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해봤더니 투자 기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뿐 직접 투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우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부터 챙기기로 했습니다. 포항 영일만이나 여수 국가산단 등 2조 3천억 원 규모의 공장, 대규모 시설 투자가 빨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막힌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규제 등으로 막혀있던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풀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기에 이와 같은 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포항 영일만에 내년 상반기까지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앞다퉈 기대 일색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영일만 4산업단지에는 이미 에코프로가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를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과잉 포장한 것입니다. 업체 측이 환경부의 배출가스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제 사실 이제 자료가 순서도 정하고 만들어졌는데 직접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박명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포항 시민을 우롱했다며 정부가 포항에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짓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영일만 활성 사업이라든지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 영일만 대거 건설 등에 제대로 된 직접적인 투자 예산을 갖다가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국비 투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포항시는 황당해하면서도 공장 용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필요한 부지 5만 평을 올해 130억, 내년에 150억을 예산 편성해서 부지 조성 완료 후에 내년 상반기에 에코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 적어도 포항에서만큼은 빛이 발했습니다. 정부가 포항 사정도 모르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실망감만 안겼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이라고 명시한 바로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있지만 노래 독도는 우리 땅에 맞춘 춤과 플래시몹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유명 놀이공원에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 반주가 흘러나옵니다. 흩어져 있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마침내 집단 군무를 펼칩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신나는 율동으로 표현합니다. 평소 학교에서 연습하던 것인데 독도의 날의 소풍 중에 열린 공간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친구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독도 플래시몹이 자연스럽게 된 데는 유튜브 보급과 함께 초등학교에서부터 율동을 배우는 곳이 많아진 영향이 큽니다. 이 초등학교도 수년째 체육대회 때마다 전교생이 집단 공연을 펼칩니다. 처음에는 생소하던 몸짓이 학년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이렇게 춤과 함께 노래와 하면 아이들도 흥미를 많이 가지고 또 신나게 이렇게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플래시몹은 지난 2012년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가 나온 지 30주년 되는 해 처음 등장했습니다. 원작자가 현실에 맞게 가사를 수정하고 안무가 등이 율동을 입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듣는 콘텐츠를 요즘 아이들의 환경에 맞게 보고 듣는 콘텐츠로 바꿔가서
사람들이 많은 공감을 했던 것 같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대단히 참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과 학교, 광장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독도 플래시몹.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머리로서만이 아닌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효과를 내면서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울릉군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 교육생 160여 명이 독도를 방문해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쳤고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 경비대를 찾아 관광객들의 손편지 700여 통을 전달했습니다.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는 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독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8년부터 2만 7천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인데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미국과 일본의 외교 문서에 나타난 독도의 역사적 운명을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대일 강화 조약,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1949년 미 국무부가 작성한 초안에는 일본은 독도를 포기한다고 규정됐지만 불과 한 달여 뒤에는 일본의 영토로 수정됩니다. 일본의 집요한 로비에다 당시 동아시아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의 태도가 일본의 우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1년 9월 체결된 최종 조약에는 독도가 아예 빠지고 미국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한국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미국이 전쟁에 지더라도 독도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한 의도에서입니다. If North Korea had actually won, if China had stayed in full force, and all of the Korean peninsula was under communist control, the United States still would have had Dokdo, because it's not named. 미국은 1952년에는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지정합니다. 일본으로선 독도를 미군에 빌려줌으로써 자기네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미국은 국익을 위해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전략을 추구한 겁니다. アメリカが、竹島の問題であちらこちらに揺れ動いて不安定な状況を作ったということも事実であるし、領土で緊張があった方が望ましいという判断を米国がしてるわけだから。 독도의 운명을 재단했던 미국의 행보는 어쩌면 현재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에서도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If Koreans don't defend their own interests, who's going to defend their interests? It's not always the U.S. There may be nobody.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한수원이 원전 사후 처리를 위해 드는 비용 100조 원 가운데 19% 정도만 적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한수원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은 100조 6천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한수원이 마련한 돈은 19% 수준인 19조 3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앞으로 원전 사후 처리를 위해 81조 원이 넘는 돈을 더 적립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3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북위 35.76, 동경 129.19로 발생 깊이는 16km입니다. 기상청은 이 지진이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강진의 여진이라고 밝혔고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몇 곳의 사례가 보수 언론에 소개돼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고용세습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고용세습 의혹이 짙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은 비리 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와 김천의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대상에 포함된 비정규직 가운데 임직원 친인척으로 확인된 사람은 가스공사 41명, 도로공사 4명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감사실 고위 직원의 동생과 처남, 매제가 동시에 포함됐습니다. 1단계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7월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친인척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한국당 등이 문제 삼는 채용 비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에서 임직원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41명은 전환이 시작되기 한참 전인 2000년부터 용역회사에 입사한 비정규직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4명도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용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채용비리 논란을 의식해 한국도로공사는 전환이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 19명은 필기 시험 등이 포함된 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뽑았습니다. 정규직 대상자가 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41명은 주로 청소와 경비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4명은 상황실에서 보조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사 정규직종과는 다른 일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한국도로공사 4명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로 채용됐습니다. 두 기관은 정규직 전환 절차에 외부 전문가도 포함하는 등 공정성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주 52시간 등의 이유로 오히려 채용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렸고 한국도로공사는 평소보다 100명을 더 뽑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청년의 채용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계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정규직 전환 제도가 특혜 채용 논란으로 변질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구체적인 사실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규직 전환과 민주노총을 폄하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반복하고 의혹이 불거진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절차에 비리의 여지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규직 전환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스코가 앞으로 5년간 청년 인재 5,500명을 육성해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신임 최정우 회장이 경영비전으로 제시한 위드 포스코 계획의 하나로 청년 인공지능 빅데이터 아카데미, 기업 실무형 취업 교육,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등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교육 과정은 합숙으로 진행되고 수당도 지급될 예정으로 포스코는 프로그램 수료자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백은 경주시 지역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거시경제와 금융, 조세 및 재정, 노동, 사회복지, 균형발전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울릉도와 독도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동해상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온화한 공기가 감돌면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겼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로는 낮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내일 밤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 울릉도와 독도에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 8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6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대부분의 지역에 비는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산사태로 도로가 붕괴된 경주시 양북면 국도 4호선의 교통 통제 구간이 축소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고 이후 불국사 3거리에서 안동교차로까지 10.3km 구간의 교통을 통제했지만 내일 오전 11시부터 사고 지점인 장항교차로에서 안동교차로까지 2.4km 구간만 교통을 통제합니다. 이와 함께 붕괴 사고 원인과 복구 대책 등을 한국지방공학회에 의뢰했고 이달 말 실시 설계 용역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재해 예방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등 2,15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해 예방 주요 사업은 산사태 예방, 저지대 배수지 설치 등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40개소에 973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하천 생태계 보전과 수질 개선 등 소하천 정비 88개소에 888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13개소에 225억 원 등입니다. 유치원 입학 신청과 추첨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경북의 사립유치원들이 참여를 기피하면서 현장 추첨에 친인척까지 동원하는 학부모들의 불편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의 사립유치원 230여 곳 가운데 올해 인터넷 추첨 시스템 처음 학교로에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단 4곳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유치원별 지원 경쟁률이 한눈에 비교될 경우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 선호 현상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잇따른 공급 발생으로 원전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한빛원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특별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점검과 안전대책 수립, 전문가 토론회 등의 활동을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광역의회에서 원전 투기가 만들어진 것은 부산과 울산시 의회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배출가스 점검 방법과 관련 장비 관리 등 기술적인 업무를 공유하고 경북에서는 점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은 지난해 자동차 49만여 대를 점검해 기준 초과 차량 500여 대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5일 목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